수백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영상을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해맑게 핸드폰을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장면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침수돼서 시신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학교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학교에 애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 왜요? 그 애들이 떠올라서. 살았으면 저랬을 텐데. 이름 황민구. 네. 나이 만 42세.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CCTV 블랙박스가 너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영상이거든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CCTV 확보해, 블랙박스 확보해. 그래서 이 찍힌 영상에 대해서 화질 개선시켜서 중간에 프레임도 채워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상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 속에 있는 범죄자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건 사고 영상들을 분석해서 법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증거답게. 그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허. 자, 그러면 영상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시죠. 흰색 차량이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근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네. 이 영상만 가지고 저 차량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를 식별을 해야 돼요. 지금 네. 들어가는 주차하는 차.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왠지 맞추고 싶다. 네. 어메, 아이고, 안 보여. 안 박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있다가 2분 지나가서 한 번 더 나와. 이때인가? 다 나오지. 이때인가? 쉽지 않구나. 오,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모르겠죠.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딪히고 들어갔다면 들어갔다가 뺄 때 그걸 잘 영상을 보면 흠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멀어갖고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스크래치가 날 정도고 파손이 될 정도면은 운전을 해도 그분이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안 멈추고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 검은 정책 차량의 그림자가 1도 지금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오, 예리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의뢰인들이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냐? 아니, 안 움직이지, 차 안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상에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보여요. 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바퀴 부분만 확대한 다음에 화질 개선시켜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제 화질 개선. 눈 갑자기 잘. 움직이네. 아, 움직였네. 움직이네. 아, 움직였네. 이렇게 바퀴가 움직였네. 결과를 내게 되면은 재판은 끝이에요.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명백하게. 네. 여기서 저 미세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영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만약에 사람이었을 경우엔 진짜 너무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렇죠. 예. 큰 사건이게 되면은. 아니, 네. 안 그래도 직업병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말을 거의 안 믿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 시비에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CCTV에 정확히 찍혀 있어요.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들이. 근데 이분들은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영상이 조작됐는지 봐주세요예요.
근데 분석을 했는데 조작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갑자기 펑펑 울어요.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억 속에는 그냥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자체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뢰인들과 상담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의 무서움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영상만이 제가 봤을 때는 진실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다. 어머.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은 사람을 못 믿는다, 사람의 말을 못 믿는다. 이거만큼 진짜 너무 슬퍼. 너무 슬픈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시골에 가서 경찰하는 예. 프로그램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경찰분들이나 지금 우리 그 배상훈 고객님이나 우리 황민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좋은 일로 나가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로. 막 설레이면서 사람을 만나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별일을 다 경험을 하고 살긴 하죠. 근데 두 분의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되게 마음이 짠하고 좀 안타깝고 그러기도 해요. 한국 고객님은 어때요? 직업병 일상에 같은 좀 거.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계속 저는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셔야 네, 되니까. 그 잔상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계속 보기 때문에 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중에 1차선으로 신혼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화물 트럭이 지나가면서 판스프링이 날라왔어요. 이 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뒤로 까만 물체가 도로를 구르더니 곧바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거 1차선 달리면 위험하겠다. 이제 고속도로 같이 타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절대 1차선 달리지 마. 위험해.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고 고소공포증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윤 씨가 숨진 당일 밤 영상이 편집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6교도 못 올라가요. 등산도 못 했어요. 산에 올라가도 떨어질 것 같은 다리가 느낌이 드는 후들후들거리고 주저앉히고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아유, 그러네요. 그 잔상이 잘 때도 기억이 나고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간에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끊어져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우, 저런.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 열린지 모르고서 쭉 빠져서 사망하신 분들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이동산 이런 데 가잖아요. 놀이기구 자체를 못해요. 거의. 이게 모든 삶의 그 바운더리가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약간 이런 이제 직업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그 힘든 경험들이 일상에까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트라우마는 그 정신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네네.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인종, 국가, 성별과 무관하게 엄청난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굉장한 상처, 재해를 입는 거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직접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뭐 쓰나미로 다 뭐
가족이 다 밀려가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쟁에 막 다 다치고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거나 인질로 잡혀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인데요. 이게 직접 겪는 경우도 당연히 트라우마에 들어가지만 간접적인 노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사건, 사고, 특히 흉악한 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간접 노출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 혹시 이건 좀 너무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그런 뭐 영상 분석이 있습니까? 뭐 이 영상만큼은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네. 사건 중에 너 슬픈 분위기를 안 가려고 네, 그래. 아니요. 그냥 뭐 이거는 막 수백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영상을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해맑게 핸드폰을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장면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침수돼서 시신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서 지금 애 상태가 어떻고 뭘 입었고 차기는 어떤 거 다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TV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그렇죠. 원본을 다 보시는 거죠. 애들이 기절해서 고개에 이렇게 돌아가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 기절한 친구 깨우기 위해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와 이게 굉장히 감정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교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학교에 애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 왜요? 그 애들이 떠올라서 떠올라서. 살았으면 저랬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냥 죽는 거 모르고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해경 경비선이 있는데 경비정이 있는데 승무원 한 분이 없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4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없고 3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분석을 하니까 배에서 그분이 실족을 해서 떨어지는 걸 찾았어요. 저런. 근데 그게 망망대해예요. 배는 계속 가고. 근데 그분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배 쪽으로 오잖아요. 그게 영상이 영상에 다 찍었어.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진짜 한순간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은 살기 위해서 배 쪽으로 계속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실족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사망 처리됐고 순직 처리가 됐거든요. 아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거는 영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망망대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배는 얼마나 떠내려가고 심 빠질 때까지 헤엄치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서도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조심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시는 네. 거고 혈압도 높으실 것 같아요. 혈압은 늘 높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퇴근 이후의 삶도 네. 굉장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까 봐. 그런 게 참 걱정도 돼요. 사실. 안 그래도 요즘에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은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냥 계속 처져요. 네네. 그리고 그냥 제가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요. 네네. 계속 자는 게 제일 안 보니까. 네. 그냥 네. 잠을 자게 되면 네. 과도하게 각성된 이 뇌 활동을 진정시키니까 그러게. 유일하게 과각성돼 있는 걸 낮추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는 지금 현재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 잠을 자는 거. 잠자는 거랑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예쁘게. 네. 힘들 때마다 글로 도망가요. 네. 가서 거기는 그냥 정원이 있고 집밖에 없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네. 거기서 일을 또 잔디 밀고 하면은 잡념이 다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본인만의 그런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네. 약간 노동. 같은. 노동을 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뭐 어쨌든 보는 거니까 보는 것만 없어지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자는 거를 주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도 높은 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으로 인해서 경험하시는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트라우마를 잘 다루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과민해진다든가
또는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왜 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집의 문을 안 닫습니다. 저희 집엔 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엔 칼이 없었고 또 시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불안으로 인한 약간의 강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을 어떤 기회로 더 좀 잘 다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의논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 그 황 소장님이나 우리 배 교수님 같은 직업군이나 이런 곳에서 특히나 좀 네,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통계를 보면요. 강력계 형사. 이제 10명 중에 8명이 이런 직업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소방관 3명 중에 2명이 60, 70% 가까이. 네, 70%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거죠.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봤을 땐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 일 속에서 또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재판에 많이 참여를 해요. 법원에서도 사건을 보내오기도 하고 검찰이나 변호사 쪽에서 사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뿌듯할 때가 억울한 사람 무죄 받아주는 거예요. 누명 쓴 사람. 최근 사건인데 한 남학생이 학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고 뒤에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애가 지금 성추행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 1심에서도 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심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증거 영상들을 보고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자의 엉덩이에 남자의 팔 쪽에서 검은색 피사체가 식별이 됐어요. 수사기관에서도 야, 얘 남자애가 소년 너 엉덩이 만졌네. 만졌다라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본 아버지는 아들을 욕했어요. 야, 명확하게 누가 봐도 있는데 이 자식이 거짓말하면서 나쁜 짓 했네. 나쁜 짓 했네 하고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다 증거였지만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재 개선시키고 영상 분석을 하니 보니까 엉덩이에 있는 건 손이 아니고 여학생 가방에 달린 그 장식 키링. 자기 가방. 예. 여학생. 그게 엉덩이에 있는 거예요. 화재 개선 시켜보니까. 애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서 감정서 써드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아들한테. 내가 널 의심했다고. 진실을 밝혀줬고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족애가 이렇게 또 화목하게 된 것 같아요. 영상 네. 속으로. 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 일을 겪는다면 다 똑같아요. 다만 누가 더 트라우마로 인한 회복력이 높으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 회복력은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힘든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이걸 갖고 좀 소통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나 봤거든요. 봤더니 가족이 너무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단단하게 맺으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런 편이세요?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정확하신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제가 네. 사건이나 이런 거 의뢰인한테 시달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딱 컴퓨터 끄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럼 스트레스 풀려요. 잡념도 없어지고. 네. 가족한테 좀 많이 뭔가를 좋은 걸 해주면은 저도 네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